한국 영상 당장 내리세요. 그러지 않으면 고소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호텔, 영국에서 비즈니스 겸 휴가차 한국을 방문한 오늘의 주인공에게 반협박식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주인공은 창밖으로 보이는 광안리 해변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마는데요. 결국에는 자신이 올린 영상을 내리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도대체 이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한 영국인 여성에게서 날아온 따끈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태풍도 물러가게 합니다. 저에게 사랑의 하트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여행 유튜버 사라 밀러입니다. 저는 평소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좋은 장소나 정보를 시청자에게 알려주는 영상을 제작하는 여행 크리에이터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한국 때문에 제 영상을 눈물을 머금고 비공개를 해야 했던 웃지 못할 사건이 있어 이렇게 제보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유튜브나 구글링을 하며 다음 여행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저는 지난달에 중국의 한 여행 업체로부터 매우 흥미로운 스폰서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조건은 일주일 안에 2개의 중국 여행 영상을 업로드하고 중국이 여행하기 좋다는 내용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것이었죠. 특히 이미 잘 알려진 명소가 아닌 여행객들이 모르는 새로운 장소를 소개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워낙 방대한 땅에 수많은 유적지 및 유산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부각시키기에는 좋으나 과연 여행객들이 제 영상을 보고 관광지까지 찾아가려 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였고, 중국에서 많은 것들이 제한적이라는 정보를 들었기도 했고 스폰서를 받고 진행하는 영상이다 보니 평소 제가 그동안 다뤄왔던 여행지들에 대한 영상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금전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었고 무엇보다 이런 영상을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제 유튜버 인생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중국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스폰서에서 제공해주는 비행기 티켓을 들고 공항으로 가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은 저는 오랜 비행 끝에 중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제 컨셉은 중국의 스폰서의 요청대로 중국이 여행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각인시키는데 중요한 즉흥여행으로 컨셉을 잡고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 무작정 중국으로 출발하는 기획으로 시작하였죠. 하지만 중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 문제였죠. 중국에서는 구글, 유튜브와 같은 대중적인 주요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미리 조사해둔 경로와 필요한 정보를 구글을 통해 확인하려고 했지만 중국에서는 구글 자체가 차단되어 있어서 전혀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중국의 즉흥여행 컨셉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사이트와 앱을 사용해 보려고 했지만 번역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오류가 많아서 도저히 여행을 시작할 수 없었어요. 중국어를 잘 모르는 저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공항에 도착하고 짐을 찾은 이후 한동안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VPN을 통해 우회하여 겨우 구글에 접속하였지만 중국의 인터넷이 너무 느리고 자주 끊겨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더뎌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이유심을 구매하였고 촬영 때는 유심 없이 진행하는 컨텐츠로 영상에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중국 스폰서로부터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일 내용이 기가 막혔어요. 메일에는 144시간 무비자 환승 정책을 강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이 제도는 중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면제해주는 정책으로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죠. 영국을 비롯해 54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중국에 도착해 다음 목적지로 가는 항공권을 소지한 관광객들에게 적용되는 정책이었어요. 말 그대로 중국을 경유하며 무비자로 중국의 여행지를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을 강조해달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정책이 있다는 것을 저 역시 이번 메일을 받고 처음 알았어요. 다행히 저는 중국으로 오기 전부터 최종 목적지를 일본으로 설정하고 평소 가고 싶었던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여행할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저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에 이건 영상에 담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에 담아보자고 결심하며 카메라를 켰어요. 베이징 공항에서 상당 시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항에 막 도착한 것처럼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공항의 첫 인상은 꽤나 현대적이고 잘 관리되어 있다는 것을 담아내며 공항의 전체 모습을 찍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가서 촬영을 한 후 다시 내부로 들어왔죠. 이때까지만 해도 장소와 경치를 보여주는 것이니 순탄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내부로 들어와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경로를 묻는 쪽으로 컨셉을 잡고 안내데스크의 직원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조금 당황했어요. 물론 휴대폰으로 VPN을 사용하여 직접 경로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여행을 하기 좋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생겨서 직원에게 물어보는 영상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숙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장면을 변경했습니다. 의사소통의 부재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 여행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자고요. 공항을 빠져나와 숙소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촬영 장비도 많은 저로서는 택시를 타고 편안하게 이동하려 했으나 택시 기사들이 영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중 자신있게 영어로 인사하며 다가오는 중국인들도 있었지만 제가 천천히 영어로 얘기를 해줘도 당황한 듯 다시 저에게서 멀어졌죠. 저는 영어 가능하신 분 있냐고 소리를 쳤고 제 모습을 보고 몇몇 공항 직원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저에게 다가왔지만 그 직원들마저 저에게 번역기를 들이미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베이징 공항에 막 도착해서 택시가 아닌 지하철로 숙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컨셉을 바꿔 재촬영을 했습니다. 약간의 연기가 섞이긴 했지만 저는 중국의 좋은 면을 강조하자고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며 지하철 탑승구로 몸을 옮겼죠. 다행히 지하철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편리했어요. 지하철 내부의 청결함과 공공시설의 상태는 놀라웠고 이런 모습은 영상에 잘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타고 영상을 찍으며 지하철이 출발하길 기다리던 도중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옆자리에 앉은 중국 여성 2명이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오리머리를 손에 들고 뜯어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리머리의 형태가 너무 선명했고 눈알이 없는 오리머리를 아무렇지 않게 뜯고 있는 중국 여성들을 보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유튜버로서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참아내야 한다고 되뇌이며 촬영에 임했죠. 중국 여성들에게 말을 걸었고 바디랭귀지로 그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니 베이징 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잇몸을 만개하며 웃으며 검은 봉투에 손을 넣고 주섬주섬 하더니 저에게 오리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고 카메라 앵글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중국의 지하철 문화와 깔끔함을 강조하는 리뷰를 계속했습니다. 그 냄새를 무시하려고 애쓰며 영상 촬영을 하였고 주로 지하철 창문으로 보이는 외부와 제 소감으로 영상을 마무리했죠. 우여곡절 끝에 저는 겨우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는 스폰서에서 제공한 호텔이었는데 예상대로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전용으로 묵는 숙소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이라곤 직원들 뿐이었고 온통 외국인들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난 후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다시 한번 계획을 짰습니다. 카메라는 숙소에서 검색을 하는 저를 비추도록 촬영을 하며 어디를 갈지 계획을 짜며 검색을 하던 와중에 베이징 근교에 고북수진이라는 중국 민속 테마파크가 있다는 정보를 찾았어요. 2014년부터 운영된 이곳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명소여서 리뷰가 적었지만 중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고 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테마파크를 가로지르는 운하와 중국의 전통 건축물 양식 등으로 꾸며진
익스테리어들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스폰서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다음날 이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이동하는 길을 미리 다 스크린샷으로 캡처를 한 뒤에 말이죠. 다음날 아침 저는 고북수진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동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모든 대중교통의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져 있었고 위챗페이 같은 현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외국인인 저에게는 이런 결제 방식이 너무나도 생소하고 복잡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결제라서 현금을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위조 지폐가 하도 많아서 현금보다는 전자상거래를 주로 하고 현지 통화로 바로 받을 수 있는 QR 결제로만 진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평소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카드나 스마트폰에 있는 페이앱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중국의 정치 체제 때문인지 독보적인 시스템을 운영해서 관광객들에겐 어려움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스폰을 받은 유튜버였고 중국 홍보 영상을 제작해야 했기에 이 어려움을 감추고 어떻게든 QR코드 결제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겨우 고북수진에 입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고북수진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한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만리장성 옆에 위치해 있어 멀리서 만리장성도 볼 수 있었고 각 건물에서는 중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운하에서 중국의 전통 배를 타고 이동을 할 수도 있었고 다채로운 간이 음식도 판매를 했습니다. 물론 QR코드로요. 넓은 지역을 걸어다니느라 힘들었지만 이게 대륙의 클래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중국의 전통 음식을 먹고 전통 체험을 하며 테마파크를 즐겼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만리장성의 일부인 사마대장성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 오면 만리장성을 한 번은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사마대장성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대기줄이 엄청 길었고 30분 정도 대기했다가 저는 중국인들과 함께 케이블카에 탑승했습니다. 중국어가 제 귀에 사정없이 꽂혔지만 케이블카 창밖으로 보이는 장엄한 만리장성의 풍경을 보니 그런 불편함은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사마대장성에 도착해서 만리장성을 걸으며 영상을 찍고 중국의 거대한 유산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진 이후 광장에서 열리는 분수쇼와 드론쇼를 보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관광객은 더 많아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며 마치 제 몸이 바다에 휩쓸리듯 광장으로 내려가다 보니 몸이 조금 힘들었지만 카메라 렌즈 앞에서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최선을 다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분수쇼와 드론쇼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건물에 비치는 조명과 영상에 맞게 분수가 터져나왔고 수많은 드론들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멋진 장면을 연출했고 저는 그 순간을 영상에 담아낼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고되지만 나름 즐거운 하루를 보낸 후 숙소로 돌아와 외장하드에 영상을 옮기도록 세팅을 해놓고 씻고 나와서 다음 날을 기약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전날의 피로가 너무 커서 인센티브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마음으로 베이징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자금성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야 인센티브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긴 했지만 장기 여행을 위해선 건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자금성을 선택한 것에 후회감은 재빨리 사라졌죠. 하지만 재빨리 사라진 후회감은 짧은 시간에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자금성으로 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길을 가던 중 한 중국인 노숙자가 저에게 다가와 QR코드를 들이밀며 머니라고 외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 중국에서는 구걸할 때도 QR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이없고 동시에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얼마나 위조 지폐가 판을 치면 돈을 구걸하는 사람도 QR코드를 발급받아 앵벌이를 하는지 신기하고 경이로웠죠. 가볍게 그 상황을 지나쳐 자금성에 도착한 저는 다른 관광객들처럼 자금성의 웅장한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그동안의 촬영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속전속결로 영상을 마무리했어요. 물론 저는 유튜버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중국 전통 복장을 입고 촬영을 진행했고 전통 복장을 입은 외국인이 신기한지 사진 요청이 많이 와서 즐겁게 찍어주고 왔습니다.
모든 촬영을 마친 후 허기가 져서 근처 음식점에 들러 테라스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찍은 영상들을 돌려보며 영상을 어떻게 편집할지 고민하던 중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너무 짜고 자극적이어서 몇 입 먹지 못했어요. 전날 먹었던 음식과는 전혀 다른 음식의 맛에 인상을 찌푸리며 물을 입에 머금고 가글을 하며 밖을 내다보니 중국인 노숙자들이 배를 드러내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행동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글한 물을 목으로 다시 넘기며 찝찝함이 들었고 눈치가 보여 다시 음식을 먹어보려 했지만 저를 쳐다보던 중국인들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계속 인상을 써서 저의 식욕을 떨어뜨렸어요. 결국 음식을 거의 남긴 채 황급히 짐을 챙겨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전날과 같이 외장하드로 영상을 옮겨놓고 씻고 와서 개운한 기분으로 중국에서의 이틀 동안 찍었던 영상을 편집하려 했지만 역시 또 문제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영상 편집용 소스를 다운로드하는 사이트가 중국에서는 우회를 해도 접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편집용 소스를 가져오지도 못하고 영상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것을 실감하다 보니 중국에서 작업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스폰서에게 이야기를 전했더니 퀄리티가 좋지 않아도 되니 빨리 편집을 마치고 영상을 우선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영상 편집본을 우선 받고 검수를 한 뒤 업로드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고 하니 영상 업로드는 추후에 하라는 스폰서의 말에 뭔가 감시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 조금 기운이 빠졌지만 어쩔 수 없이 이틀에 걸쳐 편집을 마무리했고 다소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승인을 받았지만 스폰서와의 협업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5일을 보낸 후 드디어 한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깨끗하고 잘 정돈된 분위기가 느껴졌고 무엇보다 인터넷 사용이 자유로워 정말 좋았어요. 서울로 이동하기 전에 공항에서 중국 스폰서 영상을 마무리해 업로드하고 스폰서에게 완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저만의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모든 표지판이 영어로 되어 있어 길을 헤맬 일이 없었고 지하철 내부도 매우 청결했습니다. 무엇보다 향긋한 향기가 지하철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공기정화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더군요. 서울의 첫인상은 너무나도 좋았고 숙소에 도착했을 때도 직원들이 영어를 잘해서 전혀 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정말 즐겼습니다. 삼겹살과 불고기 같은 한국의 대표 음식을 맛보고 야식으로는 치킨과 맥주까지 즐기며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과 문화를 영상에 담으며 자발적으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스폰서가 없으니 마음이 훨씬 편안했고 그 덕분에 영상의 퀄리티도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꿈같은 며칠을 보내고 부산이라는 도시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산은 해안도시로 유명하고 근처에 국제공항이 있어 일본으로 이동하기에도 무리 없는 좋은 위치였기 때문이죠. 한국의 고속철도인 KTX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했는데 3시간도 걸리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KTX의 빠른 속도와 편안함에 감탄하며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해변인 광안리 해수욕장을 방문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에 입이 떡 벌어졌고 시원하고 탁 트인 바다가 저를 맞이해줬어요. 바닷가를 바라보며 신선한 해산물을 즐기고 손님을 태우려는 현지 택시 기사에게 물어보니 택시기사님들도 영어를 무척이나 잘했어요. 저에게 돼지국밥이라는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이 유명하다고 해서 기사님께 추천을 받아 택시를 타고 돼지국밥집에 이동했어요. 돼지국밥을 시키고 국물을 맛보니 고소하고 풍미가 있었습니다. 하얀 면도 같이 주셨는데 국물에 담가왔다가 먹어보니 정말 맛이 있었어요. 부산에서의 시간도 서울 못지않게 매우 즐거웠습니다. 광안리로 돌아가 바다가 보이는 숙소를 예약하고 그동안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신나게 편집했어요. 모든 소스를 활용해 빠르게 업로드를 마칠 수 있었고
편집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본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있던 중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숙소가 조용한 게 싫어 어디를 가든 TV를 켜놓고 백색 소음을 줄이는 버릇이 있는데 한국 뉴스에서 일본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일본으로 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저로서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죠. 한국의 자막 방송 시스템 덕분에 뉴스를 이해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일본행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조금 더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스폰서에게서 온 메일이었죠. 한국 영상을 올린 것을 보고 이를 내리지 않으면 중국에서 제공한 모든 스폰서십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약금의 액수가 어마어마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 영상을 비공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이성을 차린 후 중국의 스폰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물어보니 답변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여행업체는 제가 올린 중국의 영상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퀄리티도 좋다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한국 영상이 올라오고 중국과 한국이 자연스레 비교되는 영상처럼 보이니 중국 관광지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리려면 차라리 중국과 인접하지 않은 나라들 영상을 우선 올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한국을 올리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난 후 돌이켜 생각하다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즐거웠던 추억을 하루빨리 구독자와 공유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울함이 커져갔죠.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일본에 갈 수 없는 아쉬움과 한국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우울한 마음이 겹쳐 몸과 마음이 처졌습니다. 이런 기분을 달래기 위해 저는 숙소를 나와 다시 부산의 광안리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낮과는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안리 해변에 운집하고 있었고 어디선가 강하고 웅장한 음악이 들려오더니 엄청난 규모의 드론쇼가 광안리 해변을 수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의 고북수진에서 봤던 드론쇼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스케일이 크고 멋진 장면이었어요. 저는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어서 바로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상이 삭제된 것에 대한 우울함과 일본 여행이 취소된 아쉬움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부산에선 매주 토요일마다 광안리 해변에서 드론쇼를 펼친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좋게 드론쇼를 본 후 숙소로 돌아와 한국에 며칠 더 체류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안동, 전주를 거쳐 서울로 다시 돌아왔고 제주도를 가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좋았던 이 감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은 한국 영상을 내려놓은 상태지만 나중에 재편집하여 다시 올릴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광안리의 멋진 드론쇼와 함께 안동, 전주, 제주도의 모습도 담을 생각이에요. 중국 스폰서에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은 익명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유튜브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보신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영국 올빼미가 물어다 준 따뜻한 사연 어떠셨나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 유튜브 영상으로 만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호우 때문에 수해 피해가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수해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한국에게 이런 대재앙이? 한국으로 여행 온 여성 인플루언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에 창문 밖에 한국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 함께 탑승한 한국인들은 태연한 모습입니다. 과연 한국의 지하철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영국 런던에서 날아온 따뜻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태풍도 물러가게 합니다. 저에게 사랑의 하트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린입니다.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중 휴가 때마다 해외여행을 하며 올린 영상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여태까지 모은 돈을 가지고 현재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각 나라의 멋을 알리는 여행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에요. 제가 며칠 전 한국에 다녀왔는데 정말 어메이징한 경험을 했어요. 기대와는 조금 달랐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트위터에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요즘은 인스타그램에 여행 쇼츠 영상을 주로 올리고 있답니다. 여행 인플루언서를 시작하며 제가 방문하는 나라들은 보통 짧게는 5일, 길게는 3주까지 머물면서 유명한 장소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들까지 발견하며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해요. 아직 유명 여행 유튜버나 인스타그래머만큼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여행이 주는 감성과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색깔에 매료되고 중독되어 버려서 천직으로 삼고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제게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필리핀, 싱가포르를 거쳐 일본 홋카이도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던 찰나 일본 바로 옆에 있는 한국으로 넘어가 보기로 했어요. 한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정말 핫하잖아요. K-팝으로 시작해서 K-푸드, K-드라마 등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직접 영상을 찍고 한국의 문화를 깊숙이 느낄 수 있는 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리면 조회수와 좋아요가 폭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무작정 비행기 티켓을 사서 신치토세 공항으로 출발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죠. 한국의 기상 상황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무조건 한국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잠식하더니 결국 간신히 비행기 티켓을 다시 구해서 비행기에 탑승하였고 걱정과 달리 비행기는 이륙하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짧은 비행 중에도 기상이 좋지 않아서 비행기가 좀 요동쳤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오래 머물 계획을 하고 맑은 날이 오면 많이 찍어 올려야지 하는 기대를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깔끔하고 조용한 내부에 비해 밖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비가 내리는데 휘몰아치는 수준이었죠. 이런 날씨에 비행기가 착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하늘에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었어요. 비의 기세에 휴대폰으로 일기예보를 찾아봤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죠. 일기예보에는 모든 요일이 다 비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도착한 다음 주에도 계속 비 예보가 되어 있었죠. 이렇게나 많은 비가 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런던보다 많은 비를 뿌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가 컨텐츠에서 봤던 한국의 모습은 맑고 청명하고 아름다운 하늘을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이었고 여름의 한국 날씨는 무더울 것이라는 내용도 찾아봤던 터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죠. 비가 쏟아져서 한국의 멋진 모습을 제대로 영상에 담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마음을 다잡고 카메라를 켜고 인천공항에 쏟아지는 비를 배경으로 첫 촬영을 시작했어요. 한국에 도착했고 많은 비가 나를 반긴다. 앞으로의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지만 한국 문화가 유명한 만큼 나에게 좋은 추억을 줄 것이다 등 기대와 걱정이 섞인 멘트를 하며 촬영을 마친 후 저는 숙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카메라는 삼각대를 설치해서 저를 계속 찍었고 저는 서울 시청역 근처에 위치한 레지던스를 예약했어요. 지하철을 이용하여 숙소로 가기 위해 안내데스크에 지하철로 향하는 길을 안내받으며 물어봤어요. 한국은 맑고 청명한 하늘로 영상에 많이 소개되던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요? 그러자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제게 말했어요. 고객님, 한국은 지금 장마라고 불리는 우기 시즌이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비 오는 한국의 정취도 만족하실 겁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저는 깨달았어요. 완전히 나를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비가 계속 오는 한국이라니 걱정이 앞섰죠.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안내데스크에서 직원이 말한 대로 비 오는 한국의 정취도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지하철로 향했어요.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비가 오는 중에도 한국에 있다는 생각만으로 설렘을 느꼈어요. 평소 한국 문화와 컨텐츠를 많이 즐긴 저로서는 성지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죠. 지하철이 달리는 중에
지상으로 올라오며 한강 다리를 건널 때 창밖으로 보이는 드넓은 한강과 주변의 건물들을 보니 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실감났어요. 비가 많이 와서 지하철에서 내린 후 지하철역 안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고 숙소로 향했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고 간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후 밖으로 나왔어요. 이왕 즐기는 거 제대로 즐겨보자는 마음에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으로 향했죠. 제가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곳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비록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우중충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안내데스크 직원의 말처럼 경복궁이라면 한국의 정취와 멋을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복궁으로 걸어가며 이동하는 길에 드넓은 광장이 눈에 보였어요. 광장에 도착하니 양옆으로 높이 솟은 현대적인 건물들이 광장을 감싸고 있었고 그 사이로 경복궁의 입구가 보였어요. 정말 현대와 전통이 잘 어우러진 느낌이었죠. 그 와중에 두 명의 동상이 아주 눈에 띄었어요. 마치 우리 런던에서 빅토리아 여왕비나 윈스턴 처칠경의 동상이 국회의사당 앞에 서 있는 모습과 흡사했죠. 광장에 가까이 다가가니 이순신이라는 장군의 동상과 세종이라는 왕의 동상이 있었어요.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동상일 것이라는 추측이 들었던 저는 가까이 가서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순신 장군은 과거 일본의 수백 척의 수군을 단 13척의 군함으로 막아낸 영웅이고 세종왕은 한국이 사용하는 한글을 창제한 왕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대단한 인물들이라 경복궁 앞 광장에 이렇게 커다란 동상으로 모셔놓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빠지지 않고 이런 부분도 촬영하며 카메라를 놓지 않고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에 광장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보였어요.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에 물이 차지 않은 것처럼 보여 호기심에 내려가 봤어요. 광화문 광장이라고 적혀있는 입구로 들어서니 다양한 시설들이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특히 이순신 장군과 세종왕의 업적을 다룬 전시관이 눈에 띄어 구경을 시작했죠. 카메라로 일일이 담으며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에게 나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승리하는 영상과 내용들을 보며 감탄하였고 세종왕이 백성들을 위해 글자를 창제했다는 얘기를 보고 정말 인상적이다라고 느꼈어요. 이 정도의 업적이면 충분히 한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아 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전시관 구경을 마치고 경복궁의 정문으로 향했어요. 해설 표지판을 읽어보니 이 정문은 광화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죠. 아, 그래서 여기가 광화문 광장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쏙쏙 들어오며 광화문을 지나는데 경복궁의 장엄한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며 한국의 전통 건축물의 멋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더욱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죠. 이게 바로 비 오는 날의 한국의 정취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며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비도 점점 강해져서 우선 몸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근처에 비를 피할 수 있을 만한 건물로 뛰어 들어갔죠. 비를 피하면서 다시 경복궁을 바라보는데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킹덤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 한국의 전통 배경에 좀비들이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지금의 경복궁과 비 오는 날씨가 마치 킹덤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문득 이 분위기를 영상에 담아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산을 챙겨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가 경복궁의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 느낌을 내며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어요. 보통의 인플루언서들은 밝고 화사한 경복궁의 모습을 남기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마치 좀비의 시점에서 경복궁을 담아보기로 했죠. 그렇게 비를 맞으며 촬영을 다 마친 후 기쁜 마음으로 경복궁을 나왔어요. 경복궁 옆에 카페거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에 다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저히 이대로는 촬영이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황급히 숙소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로비에 도착한 후 방에 들어서자마자 옷을 벗고 샤워를 한 후 머리와 몸을 말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밖에 비 내리는 모습을 보니 다시금 걱정이 앞섰어요. 비가 오는 서울에서 컨텐츠는 하나 건지긴 했지만 맑은 날에 서울도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일기예보가 바뀌었을까 생각하며
일기예보를 확인하니 계속 비 소식만 있었어요. 그러다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안내해 주었던 장마라는 것을 검색해 봤는데 한국에서 1년 중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이 장마라는 거예요. 길게는 한 달까지도 비가 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대로 맑은 날에 한국을 찍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밖으로 나가기 싫어지며 일단 경복궁에서 찍었던 영상을 편집해 올려본 뒤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우울한 기분을 만회하고자 기분 전환을 위해 헤어샵을 찾아봤어요. 한국의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고 저는 여행할 때마다 그 나라의 헤어샵에 방문해서 그 나라만의 특색 있는 머리를 해보는 컨텐츠를 자주 만들곤 했거든요. 레게 머리도 해보고 염색도 해보고 두피 마사지도 받아보며 각국을 돌아다니며 머리를 이용한 컨텐츠를 해봤었는데 이번엔 한국 아이돌 스타일로 머리를 해보고 싶어서 헤어샵을 찾았어요. 지하철로 이동을 해서 청담이라는 곳으로 향했어요. 제가 갔던 헤어샵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헤어샵이었는데 다행히 시간이 맞는 디자이너가 있어서 바로 머리를 할 수 있었죠. 아이돌처럼 머리를 스타일링하며 컨텐츠 촬영을 위해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메이크업까지 받았어요. 평소 K-팝에서 보던 아이돌들의 찰랑이는 머릿결로 탈바꿈되고 밝고 매끄러운 톤으로 메이크업이 되는 저를 보며 너무 뿌듯했어요. 결제를 하고 밖으로 나와 카메라로 연신 제 얼굴을 찍다가 문득 이 모습으로 한국의 번화가를 돌아다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홍대 입구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라고 해서 저는 홍대 입구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로 이동하는 와중 제 귀를 의심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하철 내부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장마 때문에 지하철역이 침수되었습니다. 열차는 이번 역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다음 역에서 정차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침수된 지하철역을 지나서 지하철은 그대로 운행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됐죠. 침수된 역을 어떻게 지나간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혹여나 물이 지하철 내부로 들어오면 어쩌나 걱정을 했어요. 그 순간 지하철이 서행하면서 침수된 역을 조심스럽게 통과하는데 창밖을 보고 경악했어요. 물이 가득 찬 창밖 풍경을 보며 지하철 선로에는 물이 없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요. 알고 보니 지하철에 설치된 차단문이 선로로 들어올 뻔한 물을 막아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계속 창밖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한국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비나 눈 때문에 전철이 지연된 적이 있었고 운행을 하지 않아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봤던 터라 이 상황이 너무 대비됐어요. 그때 옆에 있던 백인 여성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한국 지하철 신기하죠? 저도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말했어요. 네. 지하철에 이런 방수 시스템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한국은 모든 지하철역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백인 여성이 말했어요. 네, 맞아요. 서울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스크린도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하철이 올 때 선로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 올 때 차단되는 차단문이 아니라 스크린도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런던에서는 이렇게까지 스크린도어가 되어 있는 역이 많지 않았고 스크린도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일어나면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되거든요. 스크린도어가 지하철 선로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는 백인 여성에게 물었어요. 그럼 모든 역의 스크린도어가 물을 막아주는 용도로 되어 있나요? 그녀는 대답했어요. 서울은 지상철, 지하철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상에 있는 지하철역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긴 한데 아마 안전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신기해서 저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이런 침수나 자연재해에도 지하철이 운행을 하기 위해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해 낸 거군요. 백인 여성은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죠. 저도 여기 유학 와서 잘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본 한국은 치안과 안전에 민감할 정도로 관심을 쏟는 것 같아요. 범죄나 사고 발생률이 극히 드물어요. 아마 이것도 그러한 용도지 않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흠칫할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옆에서 한 아주머니가 슬그머니 일어나시더니 유창한 영어를 쓰시며 저희에게 말을 거셨어요. 원래 지하철에 날리는 먼지와 지하철이 들어올 때 불어오는 바람을 막고 선로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안전한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스크린 도어가 폭우로 내린 비까지 막아주는 것도 대단한 거죠. 저는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와, 아주머니 영어를 되게 잘하시네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유행하는 한국 문화를 넘어서 한국의 안전까지 전 세계인들이 배워가야겠네요. 제 말을 들은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요. 많이 와서 많이 배우고 해요. 우리도 영어를 배우고 다른 나라에 본받을 점을 찾는 것처럼요. 그렇게 우린 화기애애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끄고 서로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백인 여성은 핀란드에서 유학 온 KT였어요. 추운 나라에서 따뜻한 나라로 유학을 결정했는데 한국의 문화산업이 미래에 비전이 있을 것 같아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한국의 문화를 배우며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시는 아주머니는 남편이 미국에 파견 가서 일을 하고 있고 딸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했어요. 남편과 딸이 같이 미국에 가 있고 혼자 한국에 남아 계신다고 했죠. 영어를 할 줄 몰랐지만 가족과 소통을 하며 영어를 배우는 중이라고 했어요. 자신은 타지에 나가는 게 싫고 한국이 좋아서 혼자 남은 거라고 하며 한국이 제일 살기 편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환승을 위해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인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KT도 저와 같은 방향인 홍대 입구로 간다고 해서 함께 환승했어요. KT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홍대 입구에 도착했어요. KT와 메신저 아이디를 주고받으며 헤어진 후 지하철역을 나왔어요. 홍대 입구는 젊음의 거리라 그런지 비가 오는 날씨에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형형색색의 우산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젊음은 빛나고 있었어요. 거리 주변 가게들에서 들려오는 신나는 K-팝 음악을 들으며 저는 홍대 입구 거리를 걸어 다니며 쇼핑도 하고 유명한 카페와 케이크 가게도 찾아가 봤어요. 달콤한 케이크를 맛보며 창밖에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니 운치 있었어요. 어젯밤 우울했던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즐거움으로 가득 찼죠. 해가 저물어갈 즈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KT가 저녁을 함께 먹자고 연락해 온 거예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홍대 입구역으로 다시 돌아가 KT를 다시 만났어요. KT는 제게 한국에서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며 저를 한 음식점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간판을 보는 순간 저는 즐거움에 몸서리 쳤어요. 컨텐츠에서만 보던 한국식 바비큐인 삼겹살을 파는 음식점이었던 거예요. KT는 제 모습을 보고 웃으며 얼른 들어가자고 하였고 저희는 대기를 조금 하다가 안내를 받아 자리에 착석했어요. 삼겹살을 주문하였고 음식점 종업원이 직접 구워주는 삼겹살을 먹으며 정말 감동했어요. KT도 처음 삼겹살을 먹었을 때 저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KT가 제게 물었어요. 혹시 술 좋아해요? 삼겹살에는 한국식 술을 먹어야 돼요. 저는 좋다고 말했어요. KT가 자연스레 한국말로 주문을 하였고 우리는 한국식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소맥이라는 것도 함께 마셔봤어요. KT가 술을 섞어주는데 한국 컨텐츠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같이 잔을 부딪히고 소맥을 한번 마셔봤는데 정말 깔끔하고 목 넘김이 좋더군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KT는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주고 영상을 올리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겨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 헤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도 하고 전날 먹은 술 기운인지 머리도 조금 아파서 그날은 전날 찍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기로 했어요. 2가지 영상으로 만들었죠. 하나는 한국 지하철의 놀라운 방수 시스템을 다룬 영상, 또 하나는 삼겹살과 소맥의 매력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어요. 영상을 편집하고 배경음악도 넣어서 업로드했어요. 업로드를 마치니 허기가 지기 시작해서
뭘 먹을까 하던 참에 창밖을 보니 비가 거의 그쳤더군요. 저는 밖으로 나가 밥을 먹고 서울타워에서 야경을 보기로 결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미스트처럼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산을 챙겨 들고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서울타워까지는 생각보다 금방 도착했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울의 멋진 경치를 찍었어요. 케이블카가 정상에 도착하고 서울타워 인근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서 한국의 전통 건축물처럼 보이는 쉼터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경치를 감상하는데 갑자기 비가 그치더니 햇빛이 바닥에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밝은 햇빛을 받는 서울의 모습을 보고 싶어 황급히 채비를 하고 서울타워 전망대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전망대에 가까워지는 순간 저는 감동하고 말았어요. 먹구름 사이로 비추는 햇빛이 주변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하며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구름 사이로 비추는 따뜻한 햇빛이 서울 도심을 아름답게 감싸고 있었고 마치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내 마음속 우중충함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주 아름다운 서울의 전경에 먹먹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라도 언젠가 해가 뜨기 직전에 구름이 보이기 마련이다라는 뜻이라는 영국 속담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누구에게 전화가 오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확인을 했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올린 영상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수많은 알림이 울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우까지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끝없이 울리는 휴대폰 진동에 너무 놀라서 잠시 내려놓을까 하다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해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서울타워에서 바라보는 노을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방송을 켜니 영어, 한국어, 그리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채팅창을 가득 채웠어요. 모두가 한국의 노을이 정말 아름답다고 감탄하더군요. 저는 장마철에 한국을 방문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마치 선물 같다고 말했어요. 앞서 제가 말한 영국 속담을 얘기하며 앞으로의 밝은 날을 기대하며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라이브 방송을 종료한 후 지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처음엔 저에게 시련을 주는 나라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가장 큰 선물을 준 고마운 나라였어요. 비록 이번에는 장마철이라 한국의 멋을 완전히 담아내지 못했지만 맑은 날 다시 한국을 찾아 사계절의 한국을 영상에 담아봐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한국의 사계절 중 언제 가장 한국의 멋을 잘 담을 수 있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그 계절을 시작으로 해서 사계절을 담아볼게요. 그리고 혹시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을 올리는 외국인을 보신다면 저라고 생각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호우 때문에 수해 피해가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수해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